Your love's done nothing for me but bring me down onto my knees, babe. My heart is broken, you see it standing there. You watch me bleed and 네, 오늘은 운동 가기 전에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남성 호르몬 수치까지 좀 포함을 해서 피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피검사는 올해가 2025년이고 2023년부터 좀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 검사를 넣어서 진행을 해서 이제 세 번째였는데 2023, 2024, 2025 2023년도에 남성 호르몬이 5.8 정도 나왔었고 이번에 재보니까 8.7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로 계산해 보면 한 48%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30대 거의 중반이 다 돼가면서 남성 호르몬이 올라갔다는 거는 아마 분명히 어떤 습관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게 무엇이 있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좀 컸었나 해보면 운동은 꾸준히 했는데 제가 고중량 루틴을 이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의 고중량 훈련을 좀 제대로 꾸준히 하면서 호르몬 수치가 조금씩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데드리프트도 좀 중량을 치면서 루틴에 넣어 보니까 그게 가장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올리는데 효과적이었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사실 이제 막 논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운동으로 남성 호르몬이 얼마나 올라가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확실히 이제 데드리프트를 하는 경우에 이게 체감이지만 그냥 남성 호르몬 좀 더 약간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게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꼭 제 생각에 남성 호르몬을 올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중량 훈련, 특히 복합 관절 운동인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녁 자리가 많이 줄어들면서 제가 술자리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 운동을 위해서 좀 일찍 취침하는 것도 아마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는 데 좀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저의 취침 시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12시 전에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좀 많이 자려고 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늦게 그러니까 금요일이나 이런 데는 좀 더 늦게 뭐 12시쯤에 취침을 하더라도 주말에도 한 아침 8시쯤에 일어나서 항상 꾸준히 아침 운동을 주말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체지방률을 좀 관리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대회 준비를 하면서 체지방률을 한참 많이 떨어뜨리고 한 자릿수대로 유지했을 때는 뭔가 이제 몸도 많이 피곤하고 그런 남성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약간 좀 어그레시브한 면모가 많이 없었었는데 체지방률 한 15%에서 18% 사이로 쭉 유지하다 보니까 이게 몸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지는 게 느껴졌고 이게 역시 좀 남성 호르몬 수치를 올리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 적은 체지방률에 집착하지 마시고 잠을 좀 일찍 주무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고중량 훈련을 좀 넣어서 운동을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침 또 하체 운동이고 데드리프트를 하는 날인데 방금 유산균 2차로 유산균을 먹었고 부스터를 만들고 나서 운동하는 곳에서 좀 뵙겠습니다. 네. 오늘 하체 첫 번째 운동은 레그 익스텐션으로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메인 운동을 데드리프트 대퇴 2두로 잡고 하체 운동을 익스텐션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는 약간 이제 기랑근이라고 어떤 메인 운동을 할 때 그 반대되는 근육을 조금 어느 정도 자극을 시켜주면
이 반대되는 근육이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좀 그 메인 운동에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오늘 운동은 레그 익스텐션, 이너사이, 데드리프트, 레그컬 이렇게 네 종목 정도 시간이 되면 집중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단일 관절 운동으로 그냥 다리를 들었다 이완시켰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그냥 고관절을 패드에 쫙 붙여주고 다리의 시작 부분, 이제 대퇴 사두 앞다리의 시작 부분, 골반 밑 부분까지 자극이 잘 오도록 수축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게 26kg 정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3세트 하고 선피로 운동은 마무리하고 이너 사이 데드리프트로 좀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두 번째 운동은 이너 사이고, 벌써 이제 마지막 세트인데,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다리의 안쪽 근육, 내전근을 자극시키는 데 좀 도움을 주는 운동이고, 평소에 사람분들이 이 다리 안쪽 근육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이 운동을 좀 하게 되면 그 고관절의 안동성을 가져가면서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중량을 좀 칠 때 확실히 안정적으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운동을 진행하기 전에 뭐 박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 이너사이나 아웃사이 같은 운동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운동을 해보니까 뭔가 좀 더 가동 범위도 잘 나오고 부상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받아서 저도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리를 조금 찢는 느낌으로 벌렸다가 그대로 수축해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레그 이너사이를 마치고 데드리프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운동 템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이완했다가 수축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초보자 같은 분들도 이제 저 같은 템포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좀 더 근육에 자극을 가져가는 데 좋고, 어느 정도 이제 운동을 잘 하시고 익숙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탄성을 이용한 탄성 트레이닝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운동하는 거를 좋아하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보디빌더가 닉워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도 이런 템포로 엄청난 증량과 다이어트를 잘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빈봉부터 시작해서 20kg씩 원판을 쭉 뛰면서 100kg, 140kg까지 운동을 했고 오늘 맥스 주행은 160kg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최대한 이제 하체로 좀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들어 올리시면 좋고, 그냥 팔은 그냥 이제 지렛대 역할로 그냥 거치만 해주고 그대로 다리를 밀어 올리면서 끌린다. 다만 바가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데드리프트를 잘하는 건 아니라서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데드리프트도 제가 조금씩 자세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느끼고 있었는데 일부분도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최대 중량을 나름대로 치고 있어서 세팅, 다리를 세팅할 때도 좀 신경 써서 노갑을 잘 잡아주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노갑을 잡고 제 마지막 운동은 레그컬입니다. 지금 보통 제가 7시까지 운동을 하는데 역시 오늘은 데드리프트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초과돼서 레그컬은 딱 한 세트로 대신 끝까지 조금 제대로 근육을 털어준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레그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레그컬 같은 경우에는 뒷다리에 힘을 걸어놓고 쭉 무릎이 내려가면서 무릎이 펴지면서 뒷다리에 걸려있는 근육이 쭉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이완을 했다가 그대로 수축하면서 당겨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그컬 같은 경우도 뒷다리 운동을 마무리로 하기에 되게 좋은 운동이라 보통 마무리 운동을 하거나 선피로 운동을 할 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침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이 남성성 유지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 운동을 꾸준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인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